여러분 폭음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폭음의 정의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소주 7잔, 맥주 5잔이 폭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음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입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이 비어있는 공복 상태일 때는 그 속도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 막 모였을 때 처음에는 그냥 대면대면 하다가 제대로 된 술버릇은 1시간 정도 이후에 이제 최대 농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유형 볼게요. 투자가 궁금하세요? 야, 박찬사. 제가 LA에 있을 때 투자를 잠깐 했는데 그때 영어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이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 가면은 아주 뭐 빌리언 에어들이 굉장히 많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다 개괄적인 거 됐고 이거 한번 잘 알아둔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 네, 이렇게 평소에 말수가 적은 사람이 갑자기 막 수다쟁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점잖고 느릿느릿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랩처럼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한다던가 별로 말도 안 걸어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막 가서 막 침묵질을 해. 이런 경우에는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에서 0.05%, 즉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냥 기분 좋아지면서 긴장이 좀 풀어지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은 저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이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소량에서는 흥분의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마시면 전두엽에 있는 통제 기능이 봉인 해제가 되면서 흥분하고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 되면서 오히려 약간 좀 자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총 맞은 것처럼 막 일단 목소리가 커지죠. 작게 말해도 다 들리는데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얘기도 하고 무슨 이제 밭에서 어른들이 뭐 막걸리 마시면서 저쪽 집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크게 말을 하죠.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또 꼭 노래 부르는 게 최신 유행곡이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 뭐 이적의 달팽이 막 이런 거 부르잖아요. 최악. 고성방가 플러스 랩 하면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엄청난 민폐의 극치를 자랑하게 되는데 한 0.06%에서 0.1%, 한 5잔 정도 음주를 했을 때는 판단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움직임도 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기부터 쭉 상승함에 따라서 더 심해지고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노래만 하다가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면 더 욕을 하면서 더 크게 부르거나 이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나는 이런 민폐를 끼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토, 볼케이노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말하기 싫어. 모델이 괜찮아? 만약에 이제 알코올 농도가 0.2%에서 0.25%에 이르게 되면 이때 한 10잔 정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알코올이 흥분작용이 아니라 이제 중추신경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잠자고 마치 마취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팔다리 마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잠자는 술버릇이 정말 조용해서 괜찮지 않냐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술집에서 혼자 자다가 영업방해로 뭐 신고되기도 하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사람들이 지갑 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퍽치기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주사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어가 안 될 만큼 술 먹고 이제 주사 부리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나쁜 거고요. 얼른 이제 집에 들여다 보내야 되죠.
귀소 본능형. 이 유형은 정말 술자리에서 자기 이제 별명들이 귀소 본능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고 제대로 이제 기억도 끊기고 이제 필름이 끊겼는데 집에는 정말 잘 찾아가거든요. 신기하죠? 술자리에서 누가 나왔는지 기억은 못 하는데 집에는 제 발로 잘 찾아가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면 이제 이불 딱 덮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블랙아웃은 일시적으로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이 집이라는 것은 최소한 뭐 몇 달에서 몇 년 이상씩 살았던 이 장기 기억이기도 하고 해마와는 약간 다른 시공간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좀 떨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었던 거는 기억은 못 하더라도 이 뇌에서 하드 디스크에 있었던 이런 집에 찾아가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만약에 뭐 그냥 조용히 잘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갔다 아니면 뭐 택시 타고 갔다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갔다면 그건 범죄인 거죠. 그리고 간혹 이제 지하철 타고 그 안에서 이제 자다가 뺑뺑 돌아서 또 역사 안에서 또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귀소 본능 역시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정 과장이랑 둘이 회사 앞에서 회식하셨어요? 저 알았습니다. 소주 한잔 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셨죠? 아, 예, 예. 술이 좀 많이 만취하셨던 모양이에요. 분이 술 취해서 다 얘기하시는 바람에 경쟁사에서 10년을 저희가 회사에서 들여서 지금 이번 수출권 이제 얼마에 계약됐고 그 원가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다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옆에 저는 그냥 술만 먹었어요. 6번째는 진실의 입형인데요. 술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비밀을 주저리 드러놓는다. 당연히 이제 전두엽의 이상으로 내가 억제하고 있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그냥 자기 자신 약점 잡히고 끝나는데 남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는 주시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절시켜요 차라리. 들어가. 싫어. 안 들어. 안 해. 7번째 술고래형 주사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계속 술이 술을 부른다고 그냥 펌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 유형이기 때문에 흔하게 우리가 술이 술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애들한테 많이 생겨요. 20세 막 이제 술을 시작할 때 본인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마셔도 되겠지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당연히 이렇게 주량을 뛰어넘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형들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몸에 안 좋기도 하지만 목숨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에서 0.5% 수준이 되면 일단 호흡이 조금 저하되거든요. 정말 이제 강력한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호흡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CCTV에는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약 1km. 그리고 되게 드문 형인데 청소형이라는 게 있대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자리가 무르익게 되면 갑자기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책상도 정리하고 아니면 이제 MT 가가지고 다들 이제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주변 정리하고 걸레질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주변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술집에서 막 테이블 닦고 휴지 버리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 한 명 있으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쓰레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 남의 핸드폰도 쓰레기일 수도 있고 술 먹다 보면 어쨌든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먹을 거! 아빠, 저 똥닭이에요. 먹을 거라!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괴롭혀!
네, 폭식형. 아, 이것도 정말 흔해요. 술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술만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이런 안주들을 막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막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막 두세 개씩 먹고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나중에 다음날에 바로 후회하죠. 2kg가 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술 마시면 사람들을 막 챙기면서 자기가 무슨 반장처럼 뭐 숙취 해소제 갖다 주고 뭐 등 두드려주고 막 택시 잡아서 집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뭐 주사가 이런 거면 되게 좋죠. 저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폭음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최 PD님, 폭음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폭음의 정의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소주 7잔, 맥주 5잔이 폭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음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술을 마시기 전으로 좀 충분하게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원샷 하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드시는 게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만약에 한 번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게 몸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몇 차례 이제 이렇게 블랙아웃을 경험했다 그러면 뇌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10%는 이 알코올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흔해요. 정말 생각보다 흔하고 또 30, 40대에도 발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알코올성 치매는 기억상실이라던가 아니면 성격의 변화는 폭력적인 성향일 수 있거든요. 이 알코올이 여러 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당연히 이제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에 의한 여러 가지 술주정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 술 분자시 보면은 강아지를 닮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은 마셔도 이 강아지 분자식처럼은 되지 말자. 이렇게 항상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날씨 좋아지면서 코로나가 풀리고 있는데요. 음주의 유혹 잘 이겨내서 뇌도 잘 지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